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리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맥스 수리논술 TV의 전성식 원장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학년도 논술 전형 대학별 집중 분석 편으로 수험생들이 너무나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이죠. 바로 최고의 명문사학 고려대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 자연계열 편을 깔끔한 도표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 분석입니다. 먼저 모집 인원입니다. 361명을 선발합니다. 그 중에서 자연계열은 191명을 선발합니다. 경쟁률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고려대학교가 7년 만에 논술 전형을 부활해서 아마 2017학년도가 마지막 논술 전형이었습니다. 논술 전형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 5시까지이고, 논술고사일은 자연계열은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날 실시를 하고, 인문계열은 그 다음 날인 11월 17일 일요일에 시험을 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5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입니다. 고려대 역시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논술고사 성적 100%로 선발하고, 자, 학생부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고사 장소 및 시간은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전형 자연계열입니다. 먼저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4개 영역 중 4개 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이고 한국사도 4등급 이내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과목은 선택 영역에 제한이 없지만 과탐 과목은 2개 과목을 응시해서 잘 본 것 상위 1과목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1학년 공통교과인 수학, 그 다음에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까지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문항수는 수리논술 4문항이 출제되며 각 문항마다 소문항이 있습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는 논술 배점이 높은 문항의 우수자, 그 다음에 수능 총 등급 합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수능 과목별 등급 우수자인데 자연계열은 수학, 탐구, 국어의 순입니다. 네 번째로 교과 등급과 이수 단위를 활용한 학생부 성적 순으로 동점자 처리 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전형 자연계열 모의논술은 어떤 내용이 출제됐는지 핵심 개념을 여기다 나열해 봤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것들이 확통과 기하에서 출제됐던 핵심 개념들이고,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아마 전 단원에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전 7년 전에 출제할 때하고는 출제 범위나 입시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어서 기존에 나왔던 기출 유형과는 많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출이 없다 보니까 다른 대학 문제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연세대라든지 서강대, 한양대, 시립대, 성균관대 문제 정도의 기출 문제를 참고로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모의논술 문제를 풀어봤는데 모의논술 문제를 보다 자세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고려대학교 모의논술 문항입니다. 2024년 6월 17일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모의 수리논술 문항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거 전에 2023년 9월 1일 날
입학 자료실에 올라온 모의 논술 문제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올라온 모의 수리 논술 문제를 문항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네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각 소문항이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항은 gx와 hx의 그래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구한 다음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그래프상 4점이 보입니다. 근데 fx가 3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b와 c점이 같다는 관계식을 보이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소문항 두 번째 문제는 fx를 구한 다음에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하므로 a, b의 4개의 순서쌍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소문항 세 번째는 직선과 fx가 3점에서 만나기 위한 a, b의 조건을 찾아서 그 면적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박스 안에 이렇게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문항은 PQR을 K로 나타내고 PQR의 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임을 보이고 PQR을 각각 구해서 만족하는 두 개의 fx 3차 함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소문항 두 번째는 간단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로 너무 쉬웠고, 세 번째 소문항은 접하는 직선이 3개, 즉 접점이 3개이므로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되므로 조건에 맞는 k값을 구하고 자연수 p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면서 많이 익숙했던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 1-3번 문항이 교과 범위를 벗어났다고 참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하시고, 자, 저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대 모의수리 논술 세 번째 문항과 네 번째 문항입니다. 세 번째 문항은 역시 기하에서 출제가 되었고, 네 번째 문항은 확률 과목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박스 안에 도형이 주어져 있고, 첫 번째 소문항은 그냥 내적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소문항 2는 대학에서 제시한 정적분과 무한급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저는 벡터의 성질과 사인 법칙 그리고 상하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풀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벡터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나름 또 풀기 어려운 문항일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항은 확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박스 안에 비보건 추출에 관한 조건이 주어져 있고, 네 번째 문항의 첫 번째 소문항은 그냥 여러분들이 순열로 구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답은 9분의 4였던 것 같고, 네 번째 문항의 두 번째 소문항은 조건에 맞는, 즉 확률 변수 x는 0, x는 100, x는 200, x는 300에 따른 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기대값을 구하면 되는 지극히 평범한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확률 단원에서는 이 기대값 분산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또는 뭐 경우의 수, 이항정리 등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예전 7, 8년 전에 고려대 문제보다는 확실히 쉽고 스타일도 약간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실제 논술은 지금 이 모의 논술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즉 변별력 있게 출제될 것이라 예상을 해보고, 고려대를 준비하는 학생은 확률과 기하 부분까지 꼼꼼히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전형 일정입니다. 먼저 모집 단위 해당 학과별 선발 인원과 그 다음에 시험일입니다. 자연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생명과학부 10명, 생명공학부 10명,
식품공학과 5명, 환경생태공학부 7명, 그 다음에 이과대학에 속해 있는 수학과 5명, 물리학과 5명, 화학과 5명, 지구환경과학과 4명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과대학에 속해 있는 화공생명공학부 13명, 신소재공학부 13명, 건축사회환경공학부 9명, 건축학과 4명,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 15명, 산업경영공학부 7명, 전기전자공학부 13명, 융합에너지공학과 3명입니다. 자, 사범대학에 속해 있는 가정교육과 2명, 수학교육과 4명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간호대학교 자연계열은 5명을 선발합니다. 정보대학에 속해 있는 컴퓨터과학과 11명, 데이터과학과 3명, 인공지능학과 9명을 선발합니다. 자, 보건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바이오의공학부 7명,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6명, 보건환경융합과학부 11명, 스마트보안학부 5명을 선발합니다. 시험일은 11월 16일 토요일에 실시하고 고사장소 및 시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1월 12일 화요일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도 역시 정시에 대한 불안 심리와 여러가지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등급이 통과되면 실질 경쟁률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수능과 병행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은 난이도도 대학마다 다르고 학생부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40에서 60% 또는 그 이상이 되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고려대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젠가 해야 할 논술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어차피 해야 할 논술이라면 남들보다 먼저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논술 전형 일정과 대학별 출제 방침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고 본인이 믿고 의지해야 할 논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한테 맞는 대학을 찾아서 맞춤 논술 전략으로 집중 공략함이 수능 성적을 극복하고 입시 역전으로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성공 전략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알찬 논술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맥스 수리논술TV의 전성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